형 좀 도와라. 체면이 있지. 적금 깨서 700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네 미용실에 가서 손님들 앞에서 한바탕 해줄까?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제 얼굴에 맥주 냄새를 뿜었습니다. 친정엄마 칠순 돈 200만 원을 훔쳐서 주식에 날려먹은 주제에 이번엔 자기 어머니 팔순이라며 700만 원을 내놓으라고요. 어이없었지만 저는 그냥 겁먹은 척 알겠다고 했어요. 왜 겁먹은 척 알겠다고만 했냐고요?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남편을 한 번에 무너뜨릴 한 방이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혜 씨의 한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혜, 올해 56세입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서 2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 최동수는 중소기업 만년 부장으로 월급이라고 가져오는 돈은 본인 술값에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위를 놀려가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어요. 다가오는 친정엄마 강춘자 여사의 칠순. 저는 몇 달 전부터 야간 예약까지 받아가며 악착같이 현금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두툼하게 부풀어 오른 돈봉투를 만질 때마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라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죠.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저는 미용실 예약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요일 예약이 빈틈없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동수 앞에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엄마 칠순 용돈이야. 나 오늘 가게 도저히 못 비우니까 당신이 이거 꼭 좀 전해드려. 봉투를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자 넥타이를 매던 동수가 힐끗 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 아이고, 나 오늘 주말 특근이야. 방금 부장한테 급하게 연락 왔어. 공장에 라인이 터졌다나 뭐라나. 특근? 당신이 웬일로 주말에 일을 다 해? 토요일에 무슨 특근이 있냐고. 아, 진짜라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믿어. 나 지금 늦었어. 가야 돼. 동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기에 저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꾹 찔러 넣어줬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이따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당신이 엄마 계좌로 바로 이체해드려. 딴 집 말고 딱 200만 원 그대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장모님 계좌로 싸주면 될 거 아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좀 마. 동수는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미심쩍은 마음을 애써 누르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파마 약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에 파묻혀 정신없이 손님을 받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칠순인데 딸내미가 얼굴도 못 비춰서 어떡해. 진짜 미안해, 엄마. 아이고, 정혜야. 아니다, 괜찮아. 네가 밥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효도지. 엄마, 동수 씨가 아까 낮에 용돈 보냈지? 확인해 봤어? 그거 내가 엄마 주려고 몇 달을 고생해서 모은 거야. 제 물음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사위가 마음 써줬더라. 잘 받았어. 그건 그렇고 너 밥은 챙겨 먹었니? 허리는 또 아픈 거 아니고? 엄마는 자꾸만 돈 이야기를 피하며 제 건강 걱정만 늘어놓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아 고맙다며 한참을 좋아하실 분이 왜 이러시는 건지. 저는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러왔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마침 시장에 가셨는지 집이 비어 있었어요. 거실상 위에 엄마의 구형 폴더폰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농협 문자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최동수님으로부터 5만 원 입금.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고작 5만 원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내색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동수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보안카드, 은행 거래 내역서, 증권사 우편물까지 샅샅이 훑었어요. 동수의 증권 계좌에는 빨간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이너스 수백만 원짜리 주식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바로 그 칠순 당일 날짜에 현금 195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고 나머지 195만 원을 전부 자기 주식 계좌에 쳐넣은 겁니다. 폭락한 주식을 물타기 한다고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밤 10시 넘어 야간 예약 손님 머리를 말리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엄마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드리려고 석 달을 꼬박 악착같이 모은 돈. 그걸 이 인간이 엄마한테는 10,000원짜리 5장을 던져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 빗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추고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졌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줘야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가 편의점 맥주캔을 한 손에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이 부인, 왔어? 오늘따라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해? 나 배고픈데 밥 안 차리고 뭐해?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우리 엄마한테 돈 보냈지? 동수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어제 바로 보냈지. 장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사위밖에 없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니까. 당신 남편 노릇 제대로 했어.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참 좋아하셨겠네. 딱 5만 원어치만큼. 동수는 들고 있던 맥주캔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식탁 위에 동수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고 그 옆에 엄마 폴더폰에 5만 원 입금 문자를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동수가 맥주캔을 따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본 순간 맥주를 들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남의 서랍 뒤진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팔짱을 끼고 동수의 얼굴을 차갑게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 엄마 칠순 용돈 200만 원, 그 돈 다 어디 갔어? 동수가 맥주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하려고 했어.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해? 나중이 언제인데? 당신이 입번긋 안 해도 여기 다 찍혀 있잖아. 저는 거래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몰아붙였습니다. 칠순 당일 날짜에 195만 원 입금. 당신 주식 계좌로 쏙 들어갔네?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는 딸랑 5만 원 보냈어? 이게 당신이 말한 설명이야? 동수가 맥주캔을 한 모금 벌컥 들이켜더니 고개를 휙 돌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야, 그게 지금 물타기 안 하면 원금을 홀랑 다 날리는 상황이었다니까. 주식은 타이밍이야. 그때 딱 안 넣었으면 생돈 30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갔을 거라고. 300만 원?
당신 계좌에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340만 원 찍혀 있는 거 내 눈으로 다 봤어. 물타기인지 뭔지 한다고 넣은 내 돈도 지금 다 녹아버렸잖아. 동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맥주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잠깐 빠진 거야. 한 달만 기다려봐. 이제 곧 반등 온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전문가?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어? 한 번이라도 그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온 적 있냐고. 동수가 대답하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동수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갔어요. 3달 전에도 생활비 50만 원 빼돌려서 주식에 쳐넣었지? 그때도 다음 달이면 오른다더니 올랐어? 내 엄마 돈은? 세상 천지에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 칠순 돈을 훔쳐다가 주식에 넣는 법이 어디 있어. 동수가 맥주캔을 식탁에 쾅 내리쳤습니다. 거품이 넘쳐 흘러 식탁보에 누런 얼룩이 번졌어요. 아, 장모님이 시골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5만 원이면 시장 가서 고기 사드시고도 남아. 200만 원을 주나 5만 원을 주나 그 노인네가 뭘 안다고 당신이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우리 엄마가 시골 노인네라 5만 원이면 충분해? 그럼 당신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는 시골 노인네 아니야? 야, 그건 얘기가 다르지. 우리 어머니는 뭐가 달라? 내 엄마는 5만 원짜리 인생이고 당신 엄마는 몇백만 원짜리 인생이라는 거야? 동수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늘 저랬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다가 말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거요. 동수가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맥주캔이 쓰러지며 거품이 식탁 위로 칙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야, 됐어. 그 얘기는 끝난 걸로 해. 동수가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휙 밀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하자. 당신 다음 달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뭔데? 내가 당신 어머니 생신까지 외우고 살아야 해? 우리 어머니 팔순이야. 나 이번에 호텔 연회장 잡을 거야. 그것도 제일 좋은 5성급으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제 엄마 돈 훔쳐서 쩔쩔매던 인간이 이제 제 어머니 잔치 타령을 하고 있다니요. 친척들 싹 다 부르고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려야지. 삼촌, 고모, 이모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동수가 검지손가락을 제 코앞에 들이대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주택 적금 있잖아. 그거 깨서 700만 원 내놔.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700만 원. 어머니 팔순 호텔 잔치 비용이라고. 내 엄마 돈 200만 원을 훔쳐다가 주식에 날려먹어 놓고 이제 내 적금까지 깨서 당신 어머니 잔치를 하라고? 당신 진짜 사람이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동수가 손바닥으로 허공을 쳐내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안 장남이야. 동생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형이 초라하게 보이면 어떡하냐고. 나도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는 사람이야. 체면?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 체면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부부가 힘 합쳐서 집안 큰일 치르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부부라고요? 내 엄마한테는 5만 원 던져놓고 제 엄마한테는 700만 원을 쓰자는 게 부부입니까? 동수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역한 맥주 냄새가 제 얼굴에 확 끼쳤어요. 당신 만약에 돈 안 내놓으면 말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낮고
비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당신 미용실 쳐들어가서 손님들 보는 앞에 한바탕 난리 피워줘? 남편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고함 지르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저는 동수의 핏줄 선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어디 동네방네 소문도 좀 내줄까? 이정의 미용실 원장이 밖에서는 천사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남편 생활비도 안 주는 독한 년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단골들 싹 다 떨어져 나가겠지? 동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표정이었죠. 지난 20년 동안 늘 이런 식으로 저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냈으니까요. 저는 동수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워봐야 저만 손해입니다. 이 인간이 제일 목숨 거는 건 그놈의 장남 체면이죠. 그걸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박살 내줘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적금 깨서 줄게. 동수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펴지고 입이 귀걸이에 걸릴 듯 벌어지더군요.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어머니 팔순인데 장남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야? 고마워, 여보. 동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툭 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안방에서 신이 난 동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동수. 동시가 다들 들어라. 형이 이번에 5성급 호텔 연회장 싹 빌렸다. 어머니 팔순 잔치 끝내주게 할 거니까 다들 일정 비워놔.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식탁 위에 흩어진 맥주 거품과 구겨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최동수. 5성급 호텔? 친척들 총출동?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불이 될 거니까. 저는 식탁을 조용히 닦아내고 불을 껐습니다. 동수가 드르렁 코를 골며 잠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인감도장, 보안카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금고에 이것들을 숨기기 위해 어둠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용실 예약 사이사이 빈 시간을 쪼개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미용실 단골 손님 오금자 소장의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오 소장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을 해온 마당발로 저와는 머리 손질을 해주고 받는 사이를 넘어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터놓는 사이였죠. 저는 오 소장 사무실 소파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소장님, 나 이혼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혼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이 가장 잘난 척하는 자리에서 망신을 줘야 해요. 오금자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했어. 내가 들어도 열받는다. 소장님,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전세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해요? 오 소장이 볼펜을 집어들며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더라? 아, 4층 김 사장. 그 양반 내가 잘 아는데 중도 해지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돼.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소장님, 남편한테는 절대 눈치 못 채게 해주셔야 돼요. 오 소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 나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그 다음으로 저는 동네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 가지를 짚어줬어요. 부부 사이에서는 돈을 빼돌린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신 남편 월급 통장과 주식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동수의 주식계좌 번호와 회사 정보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혼 소장도 같이 준비할까요? 내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제가 20년간 벌어서 그 집안에 들어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 충분합니다. 강하게 가시죠. 저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동수 명의로 발급받아 동수가 들고 다니는 가족 카드 3장. 저는 카드사 앱에 하나씩 로그인해서 사용 정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정지가 되는 것까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소파에 드러누워 시어머니 귀남과 통화하며 들떠 있었죠. 어머니, 뷔페 코스로 할까요? 아니면 한정식으로 할까요? 아, 친척 자석 배치는 제가 다 짜놨어요. 동수가 전화기에 대고 신나서 떠드는 소리가 안방까지 울렸습니다. 형수님 옆에 큰 고무 앉히면 안 돼요. 제가 다 신경 썼다니까요.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개켰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요. 낮에는 미용실 손님을 받고 밤에는 동수가 잠든 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제 옷까지 귀중품, 아끼던 살림살이들을 조금씩 종이박스에 담아 테이프를 감았어요. 새벽 2시에 박스 하나씩을 차 트렁크에 싣고 친정 오빠의 빈 창고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작업을 반복했죠. 동수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옷장이 조금씩 비어가는 것도, 거실 장식장의 도자기가 사라진 것도요. 그 인간의 머릿속에는 오직 호텔 잔치뿐이었으니까요. 야, 700만 원 언제 뽑아? 호텔 계약금 넣어야 된다고. 동수가 양치질을 하다 말고 화장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잔치 당일에 현금으로 드릴 거야. 어머니 체면이 있으니까 친척들 보는 앞에서 두툼한 봉투로 직접 드리는 게 낫잖아. 오, 그래. 그것도 괜찮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동수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양치를 마저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동수의 흐뭇한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날짜를 세웠어요. 잔치 전날 밤이 왔습니다. 동수가 새로 산 맞춤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동수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서랍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먼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 위에 법원에서 받아온 급여 가압류 결정문을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이혼 소장 사본을 차곡차곡 포겠습니다. 봉투를 손으로 눌러보니 묵직했습니다. 현금 7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두툼한 두께였어요. 저는 봉투 겉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팔순 잔치 당일 아침, 동수가 욕실에서 헤어 왁스를 바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야, 나 먼저 호텔 가서 친척들 맞이하고 있을게. 너도 빨리 와. 동수가 새 정장 소매를 잡아당기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 위로 새까만 양복 바짓단이 내려왔어요. 알았어, 나도 준비하고 갈게. 저는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약속한 이정혜입니다. 지금 오셔도 돼요. 30분 뒤 작업복을 입은 남자 셋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 안 곳곳에 남아있던 제 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빼주세요. 가전제품도요. 남자들이 능숙하게 박스를 나르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끌어냈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안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동수의 양복 몇 벌과 속옷 서랍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이삿짐 트럭이 떠나자마자 저는 집주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금자. 소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죠? 오늘 정리하기로 한 건. 아, 네네. 보증금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계좌 확인해 보세요. 잠시 뒤 제 통장에 전세 보증금이 찍혔습니다. 저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3번으로 바꾸고 대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아파트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어젯밤 준비해둔 갈색 서류 봉투를 조수석에서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실렸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시계는 낮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니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 아래로 둥근 테이블 10개가 하얀 식탁보를 덮고 늘어서 있었고 양복과 한복 차림의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의 단추를 하나만 잠그고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제가 이번에 크게 한턱 쏘는 겁니다. 어머니 팔순인데 장남이 해야죠. 시어머니 귀남은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척 아줌마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동수가 효자야, 효자. 며느리는 뭐 맨날 미용실만 붙어 있지. 이런 건 다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연회장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동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큰 헛기침을 하더니 친척들의 시선을 끌며 소리쳤어요. 왔어? 다들 우리 집 사람이에요. 자, 봉투 가져왔지?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제 손에 들린 두툼한 갈색 봉투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귀남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탐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 며느리 이리 와. 어서 줘봐. 저는 천천히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동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수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웃으며 봉투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3장의 사용 정지 버튼을 하나, 둘, 셋 연달아 눌렀어요. 그리고 두툼한 갈색 봉투를 동수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동수의 코와 입을 강타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에 봉투 입구가 터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법원 직인이 찍힌 가압류 결정문, 변호사 도장이 선명한 이혼 소장,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피아노 자동 연주만 허공에 둥둥 떠돌았어요.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는 동수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어요. 시어머니 귀남은 손을 내밀다 만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연회장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피아노 자동 연주만 천장에 둥둥 떠돌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동수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최동수, 거기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보여? 그거 당신이 우리 엄마 칠순에 보낸 돈이야. 제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뭔 소리야? 야, 여기에서 이러지 마. 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보는 데서? 당신이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싶다며. 장남 체면 세우고 싶다며. 그래,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저는 친척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세요. 한 달 전에 제 친정엄마 칠순이었어요. 저는 미용실에서 석 달을 밤잠 줄여가며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엄마 칠순 용돈으로요. 테이블마다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누군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2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맡겼더니 195만 원은 자기 주식에 쳐넣고 우리 엄마한테는 10,000원짜리 5장을 보냈어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앞쪽 테이블에 앉은 동수의 고모가 입을 벌린 채 동수를 쳐다봤어요. 동수가 양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야,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때 주식이 급하게 빠져서 안 넣으면 원금을 다 날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 친척분들 앞에서 설명해봐. 마누라 엄마 칠순 돈을 훔쳐서 주식에 넣은 게 어떻게 설명이 돼? 동수의 고모부가 테이블에서 반쯤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그게 사실이냐? 장모님 칠순 돈을 주식에 넣었어? 동수가 고모부를 향해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모부 아닙니다. 이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저는 동수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200만 원 중에 195만 원을 당신 증권 계좌에 넣었어. 그리고 그 주식 지금 마이너스 340만 원이야. 물타기 한다고 넣은 돈도 다 녹았지.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장모님 칠순 돈을 주식에 넣었다고? 어머, 어떻게 그런 짓을. 동수의 목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양복깃을 잡아당기며 숨을 몰아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게요. 저는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5성급 호텔 잔치, 이것도 다 제 돈이에요. 이 사람이 제 적금을 깨서 7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장남이 어머니 잔치를 하겠다는데. 동수가 이를 악물며 대꾸했습니다. 장남?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장남 노릇이야? 내 미용실에 쳐들어가서 행패 부리겠다고, 동네에 소문내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놓고. 저는 동수를 가리키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장남으로서 효도한다고 큰 소리치죠? 전부 다 제가 미용실에서 가위질해서 번 돈이에요.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동수의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동수를 노려봤습니다. 동수야, 내 돈이 아니라 며느리 돈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그게 사실이야? 내 돈이 아니라 며느리 돈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고모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같이? 장모님 돈 훔쳐서 주식하고 며느리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같이 하는 거냐? 고모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의 삼촌도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이, 기분 더럽다.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왔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장남의 효도라며 칭찬 일색이던 공기가 동수를 향한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귀남이 상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소매를 떨며 저를 가리켰어요. 이년아, 시어머니 팔순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 어머니, 며느리 도리요? 제가 20년 동안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 다 받아드시면서 이제 와서 며느리 도리를 말씀하세요? 귀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평생 장남이 최고라고 자랑하셨죠? 오늘 그 훌륭한 아들이 쏘는 호텔밥 많이 드세요. 제 돈은 이제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귀남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아줌마가 귀남의 팔을 잡으며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귀남은 뿌리치고 서 있었어요. 동수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로 제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이정혜. 너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고 온 거지? 동수가 제 팔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동수의 손목을 탁 쳐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 다시 한번 손 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증인이야. 동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수의 치켜든 손을 향해 있었어요. 동수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종이 잘 읽어봐. 살던 아파트 전세금 오늘 아침에 다 빼서 집 비웠어.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들어갈 생각 마. 동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을 비웠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이야. 내가 내 돈 빼는데 당신 허락이 필요해? 동수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들고 다니던 카드 3장 방금 전부 정지시켰어. 동수가 허둥지둥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뒤적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카드사 앱에 접속하려 했어요.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신 월급 통장, 주식 계좌 전부 가압류 걸었어. 내일 아침에 회사로 통지서 나가. 동수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동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새까만 양복 등판에도 땀이 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내 엄마 돈 훔쳐놓고 뻔뻔하게 700만 원을 더 뜯어가려고 했잖아. 이건 당신이 자초한 거야. 시어머니 귀남이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더니 의자에 주저앉으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저 연기를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하는 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귀남 편을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친척들은 귀남을 부축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과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시동생 동식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동식이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를 확 돌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동식 씨, 형 카드 다 막혔으니까 오늘 여기 밥값 700만 원은 동식 씨가 내야겠네요. 동식의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치고 몸을 돌렸어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누가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수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정혜. 너 이러고 끝날 줄 알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연회장 문을 밀고 나서며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5월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톡하고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목 위까지 차올랐던 그 답답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백 속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금자 소장이었어요. 정혜 씨, 나 지금 호텔 로비에 있어. 상황 문자로 보내줄게.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오 소장의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했어요. 동수 씨 카드 전부 승인 거절. 지금 호텔 지배인이랑 실랑이 중.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오 소장의 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수 씨 개인 카드도 전부 한도 초과로 거절. 지금 얼굴이 벌겋게 됐어. 친척들 하나둘씩 슬슬 자리 뜨기 시작함. 저는 차 안에서 문자를 읽으며 조수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달아오른 볼을 식혀줬어요. 5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동식 씨한테 카드 좀 긁으라고 사정하는데 동식 씨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로비로 나옴. 도망친 거 맞음. 저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 또 한 통이 왔어요. 호텔 직원이 경찰 부르겠다고 함. 시어머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손목에서 뭔가 빼는 중.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지금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동수가 포스기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화면에 승인 거절 문구가 떴겠죠. 1장, 2장, 3장. 전부 같은 결과였을 거예요. 동수가 동식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을 겁니다. 야, 동식아. 카드 1장만 빌려줘. 동식이 형의 손을 슬쩍 떼어내며 형, 나 화장실 좀. 배가 갑자기 연회장 문을 빠져나가 그대로 호텔 밖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평생 형 돈으로 밥 얻어먹던 동식이 정작 형이 손을 내밀자 도망치는 꼴이라니. 호텔 지배인이 검은 양복을 빼입고 동수 앞에 다가왔을 거예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손님 결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드릴까요? 그 말에 뒷목을 잡고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 귀남이 벌떡 일어났겠죠. 평생 장남 뒤에 숨어서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귀남이 이번에는 자기 몸에서 뭔가를 내놓아야 했을 겁니다. 귀남의 떨리는 손이 왼쪽 손목의 숭금 팔찌를 더듬었을 거예요. 10년 전 칠순 때 친척들에게 받은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그 팔찌. 오른손 약지에서 금반지도 빼야 했겠죠. 이거면 되겠소? 나중에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시어머니가 금팔찌랑 반지 빼서 호텔에 맡김. 귀남이 덜덜 떠는 손으로 금부치를 호텔 직원에게 내밀었을 겁니다. 장남이 쏜다던 5성급 호텔 팔순 잔치가 늙은 어머니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담보로 잡히는 것으로 끝이 난 거죠. 오 소장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금팔찌랑 반지 빼서 호텔에 맡김. 호텔에 맡김. 동수 씨 고개를 못 들고 있음. 친척들 전부 빠짐. 지금 연회장에 셋만 남았어. 동수, 시어머니, 동수, 시어머니, 호텔 직원. 두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장남 체면 세워준다고 제 등골을 빼먹던 그 인간. 5만 원으로 장모 칠순을 때우고 700만 원짜리 허세를 부리려던 그 인간.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뻔뻔한 입이 이제는 카드 한 장 긁지 못하고 늙은 어머니 금부치를 호텔에 잡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 했겠죠. 저는 시동을 걸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벼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를 찍었습니다. 어제 계약을 마친 아담한 오피스텔. 제 이름으로 만든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에요. 차가 호텔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 때 백미러 속으로 호텔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앞만 바라봤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마루 위에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동수의 코 고는 소리도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며 떠드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창밖에서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두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정혜 수고했다. 스마트폰에 동수의 부재중 전화가 47통 찍혀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꺼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미용실로 출근했어요. 밀린 예약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전 첫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을 때 오금자 소장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이 대기 의자에 앉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정혜 씨, 어젯밤에 동수 씨 아파트 갔다가 난리 쳤대. 난리요? 도어락 비밀번호 안 맞으니까 복도에서 문 두드리고 고함치고 도어락 비밀번호 안 맞으니까 복도에서 문 두드리고 고함치고 복도에서 문 두드리고 고함치고 경비실에서 올라왔는데도 안 가고 경비실에서 올라왔는데도 안 가고 계속 소리 질렀나 봐. 저는 손님의 머리에 린스를 바르며 그래서요?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어제 아침에 이삿짐 센터 왔다 갔다고 짐 다 빠지고 집이 텅텅 비었다고 알려줬대. 어제 아침에 이삿짐 센터 왔다 갔다고 짐 다 빠지고 집이 텅텅 비었다고 알려줬대. 그 말 듣고 동수 씨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동수 씨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더라. 오 소장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 넘어서야 터덜터덜 나갔대. 터덜터덜 나갔대. 갈 데가 없으니까 근처 찜질방으로 간 거겠지. 저는 담담하게 손님의 머리를 헹궈냈습니다. 동수가 어디서 잤든 제가 소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잘했어. 잘했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나 잠깐 얼굴 보러 온 거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오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사장님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오늘 남편 회사로 송달됐습니다. 정말 잘한 거야. 인사팀에서 접수했다고 확인받았어요. 오 소장이 나간 뒤 저는 다음 손님의 머리를 말리며 동수의 오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찜질방 딱딱한 바닥에서 뒤척이다 겨우 눈을 뜬 동수. 어제 호텔에서 입고 있던 새 정장은 구깃구깃하게 구겨져 있었겠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면도도 못한 채로 회사에 출근했을 겁니다. 오후 2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이번 달 월급부터 묶이는 거죠? 오늘 남편 회사로 송달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손에는 최저 생계비 외에는 한 푼도 안 갑니다. 본인 손에는 최저 생계비 외에는 한 푼도 안 갑니다. 법원 결정 금액만큼 회사에서 직접 공탁하게 됩니다. 본인 손에는 최저 생계비 외에는 감사합니다. 최동수 부장님, 인사팀에서 잠깐 오시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동수는 그 시각 인사팀에 불려갔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자리에 앉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겠죠. 최동수 부장님, 인사팀에서 잠깐 오시랍니다. 동수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인사팀 문을 열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겠죠. 부장님,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번 달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동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아, 그게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해결될 겁니다. 저희는 법원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요.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인사팀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겁니다. 소문이라는 건 회사에서 점심시간 하나면 전층에 퍼지니까요. 최 부장 월급 압류당했대. 만년 부장이더니 속사정이 그랬구만. 속사정이 그랬구만. 동수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빚쟁이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날 저녁부터 동수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정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받아. 가압류만 풀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완전 창피당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이정혜 얘기하자. 문자가 50통, 100통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문자를 읽지도 않고 동수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동수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오 소장이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앞머리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시어머니랑 동식 씨가 호텔에 맡긴 금붙이 찾으려고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있대. 시어머니랑 동식 씨가 호텔에 맡긴 금붙이 찾으려고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있대. 금붙이 값이 얼마나 된대요? 팔찌가 5돈짜리, 반지가 3돈짜리라던데. 반지가 3돈짜리라던데. 합치면 300만 원은 넘지.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동식이가 백수인데. 오 소장이 거울 속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손 벌리고 다닌대. 손 벌리고 다닌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근데 누가 빌려주겠어? 다들 피하지. 저는 가위를 놀리며 물었습니다. 동수한테는 안 가요? 동식이가 매일 동수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대. 점심시간에 나오면 붙잡고 형 때문에 엄마 금팔찌 잡혔다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다더다. 형 때문에 엄마 금팔찌 잡혔다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다더다. 저는 파마 로드를 감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동수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월급도 압류당했는데 뭘 내나. 근데 동식이가 막무가내야. 회사 정문 앞에서 고함치고 경비한테 끌려가고 완전 동네 창피를.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마다 동식이가 와서 난리치니까 인사팀에서 동수한테 경고했대. 완전 민폐라고 인사팀에서 동수한테 경고했대. 인사고과에서 최하점 맞았다는 소문도 돌고 동수의 세계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빚쟁이의 민폐 직원으로 찍혔고 가족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쪼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카드도 안 되고 월급도 압류당했으니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빠듯했겠죠. 2주가 더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상대 측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것 같습니다. 급여 가압류 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퇴직 처리가 됐더라고요. 퇴사했어요? 네. 회사에서 가정사로 계속 소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못 버틴 거죠. 퇴직금은 밀린 카드값이랑 가압류 정산에 전부 묶였습니다. 본인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장남 체면 세운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 만년 부장이라도 월급쟁이라는 타이틀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진 겁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오 소장이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혜 씨, 동수 씨 고시원에서도 쫓겨났대. 동수 씨 고시원에서도 쫓겨났대. 고시원에 있었어요? 응,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근데 그것도 2달 밀려서 나가라고 통보받은 거지. 결국 시어머니 귀남 씨 집으로 들어갔대. 귀남 어머니 집으로요? 근데 거기도 전쟁터래. 동식이가 이미 붙어 살고 있잖아. 거기에 동수까지 들어가니까 좁은 빌라에서 셋이 매일 밤 고함치고 싸운대. 좁은 빌라에서 셋이 매일 밤 고함치고 싸운대. 오 소장이 한숨을 쉬며 안경을 닦았습니다. 귀남 어머니가 동수한테 니 때문에 내 금팔찌 날아갔다고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때문에 내 금팔찌 날아갔다고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동식이는 동식이대로 형한테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옆집에서 밤마다 경찰 부른대. 저는 수건을 개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 그런 거였죠. 제 돈으로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맞아. 정혜 씨 돈줄 끊기니까 바로 민낯이 드러난 거지. 서로 물어뜯는 거 보면 원래부터 정 같은 건 없었던 거야. 원래부터 정 같은 건 없었던 거야. 오 소장이 거울 속에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았어요. 700만 원짜리 호텔 잔치 벌이려다가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늙은 어머니 금부치까지 털린 집안. 한때 장남 노릇한다고 큰 소리치던 동수는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에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상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용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마친 저녁, 저는 의자에 앉아 이번 달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누구의 주식 구멍을 메울 필요도, 누구의 체면값을 치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미용실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저녁에 문을 닫겠죠.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장님, 상대 측이 조정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상대 측이 조정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전부 우리 조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전부 우리 조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변호사도 못 구했다면서요? 네. 서류 미비로 반려당하고 결국 혼자 나왔는데 저희 측 자료가 워낙 탄탄하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미용실 뒷방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죠. 조정조서 작성되면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이 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법원 도장 하나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뒤 소식은 오 소장을 통해 듣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동수는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받았지만 밀린 카드값과 제게 줄 위자료를 정산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시원 월세조차 못 내서 쫓겨났고 결국 시어머니 귀남이 사는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갔대요. 오 소장이 어느 날 미용실에 들러 파마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동수 씨 귀남 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매일 밤 싸운대. 싸워요? 동식이가 형한테 엄마 금팔찌값 아직도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귀남 어머니는 둘 다한테 나가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옆집에서 경찰 불렀다더라. 저는 파마 약을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 그런 거였죠. 제 돈으로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맞아. 정혜 씨 돈줄 끊기니까 바로 민낯이 드러난 거지. 오 소장이 거울 속에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았어요. 700만 원짜리 호텔 잔치 벌이려다가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늙은 어머니 금부치까지 털린 집안. 한때 장남 노릇한다고 큰 소리치던 동수는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에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상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달 저는 미용실 내부를 리모델링했어요. 낡은 의자를 전부 바꾸고 벽지를 밝은 색으로 새로 도배하고 젊은 직원도 한 명 채용했습니다. 미용실 간판도 새 것으로 달았어요. 20년 된 가게가 처음 문을 연 것처럼 산뜻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달라진 가게를 보며 말했어요. 원장님, 가게 완전 새로 했네.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묵은 짐을 좀 버렸더니 가게도 새로 하고 싶더라고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정엄마 춘자를 모시고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난 겁니다. 동수 팔순 잔치에 뜯길 뻔했던 제 적금 700만 원으로요. 인천공항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걸어갈 때 엄마가 연신 두리번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엄마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엄마, 내가 다 할게. 엄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엄마가 제 팔을 꼭 잡으며 쭈뼛쭈뼛 걸었습니다. 구형 폴더폰을 꺼내 공항 사진을 찍으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헤매는 엄마가 웃기기도 하고 코끝이 찡하기도 했어요. 4박 5일간의 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엄마는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물이 이렇게 따뜻해. 정혜야, 엄마 다리가 안 아파. 엄마, 천천히 들어가. 미끄러우니까. 저는 엄마의 팔을 잡아들이며 함께 온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이 따뜻한 물속에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딸이 고생 많았다. 엄마가 알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울잖아. 다 지나간 거야.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요리가 한 접시씩 나오는 식당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가 생선회를 한 점 집어 드시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냐? 입에서 살살 녹는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돈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현금 500만 원. 엄마, 이거.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칠순 때 못 드린 용돈이야. 늦어서 미안해, 엄마. 엄마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졌어요. 정혜야, 이건 너무 많다. 엄마가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받아야 해. 그때 그 인간이 훔쳐간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 엄마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의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엄마, 밥 식는다. 어서 먹어.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수건을 정리하고 첫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이 반복이 지겹고 답답했습니다. 벌어도 동수의 빗구멍으로 시댁 행사비로 빠져나가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흘린 땀의 대가가 온전히 제 통장에 쌓였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만질 때마다 이건 나를 위한 돈이라는 사실이 작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오후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미용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제 무릎 위를 데웠어요.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혜 씨는 20년 동안 남편의 체면값을 대신 치르며 살았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 같죠? 자기 돈으로 장남 노릇을 시켜주고 자신의 땀으로 시댁 잔치를 벌여주고 잠을 줄여가며 그 집안의 빈 곳을 메웠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고 더 내놓으라는 기대뿐이었죠.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뻔뻔해지고 숨을수록 그 사람들의 손은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정혜 씨는 미용실 문을 열고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제 통장에 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봐야 알더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누군가의 허세를 위해 자기 자신을 갈아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 것이고 당신의 인생도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